안녕하세요.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자식만큼은 남 부끄럽지 않게 키워낸 아줌마예요. 배움 짧은 일자무식이지만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부끄러움은 알고 살아왔죠. 근데 세상엔 가진 게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딸 덕분에 겪은 일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가난한 집에 넷째로 태어났어요. 그 덕에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갔었죠. 어릴 때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시험 쳐서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따일 수 있었죠. 어디 가서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스펙이지만 그래도 우리 딸아들 두 자식만큼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어요. 애들 어릴 때부터 정직한 사람 되라고 가르쳤었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라고 가르쳤었죠.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환경을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집안이 어려워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늘 아래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돈 벌고 이날 이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죠. 전 그런 제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왔어요. 다행히 부족한 많은 부모였지만 우리 자식들도 저희를 존경해줬고요. 그리고 그런 자식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 애들한테는 이렇다 할 만큼 내세울 수 없는 형편이어도 힘닿는 데까지 다 해주려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저나 남편은 우리 애들이 저희처럼 힘들게 돈 벌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편히 돈 벌기를 바랬거든요. 그래도 둘 다 공부머리가 있었는지 다른 집 애들처럼 과목별로 과외 붙여주거나 학원을 끊어주지 않아도 애들은 공부를 곧잘 했어요. 우리 큰딸은 반에서 늘 1, 2등을 도맡아 했고 아들 녀석은 딸보다 머리가 더 좋은 편이었어요. 한 번도 반에서 1등을 놓친 적 없는 놈이었고 전교 5등 안에는 늘 들었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는 딸, 아들 둘 다 모두 자랑이었어요. 어려운 집안 사정에 불평할 법도 한데 둘 다 그런 거 한 번 한 적 없이 부모 속 한 번 안 썩이고 잘 자라줬거든요. 그래서 엄마로서 애들한테 참 미안할 때가 많았어요. 한창 투정 부리고 말썽 피워야 할 나이에 부모 생각한다고 둘 다 너무 일찍 처리된 것 같아 그게 참 두고두고 미안했었죠. 그래서 얼른 돈 많이 벌어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고 싶다는 소망 하나로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다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닌지 가난이라는 게 참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기 힘들더라고요. 돈 나갈 구멍이 어쩜 이렇게 많은지 밤낮 없이 벌어도 내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어요. 애들 대학 학비랑 결혼 자금까지는 해주고 싶어서 남편이랑 둘이 손발 부르트도록 돈을 벌어도 1년에 5천원짜리 티 한 잔 안 사가며 돈을 모아도 잘 안 모였어요. 번번이 돈 나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집안 사정을 알았는지 우리 딸은 대학 가서도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보다는 맨 책상에만 붙어 있었어요. 남들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대학에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입학한 후에는 대학 다니는 내내 장학금 받아 공부했죠. 저는 그래도 대학생이 됐으니 학비 걱정 말고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놀러 다니고 했으면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얘가 집안 사정을 뻔히 다 알아서 그런지 정말 독하게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애가 고맙고 안쓰러워서 용돈이라도 부족함 없이 쓰라고 챙겨주면 그나마도 다 모아서 제 생일이나 남편 생일에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서 주곤 했어요. 쓰다 보니 자식 자랑이 참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이 대학 무사히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더니 한 1년도 못 돼서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과 대학 선배인데 오래 만났대요. 저나 남편은 얘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만나는 사람에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하니 너무 놀랐어요. 취직 잘했겠다.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만 가면 걱정 없겠다 싶었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막상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싱숭생숭하고 서운하고. 남편도 저랑 비슷한 기분이었는지 딸한테는 일단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자 하고는 한 이틀 동안이나 말이 없었어요. 저처럼 마음이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 그 남자 데리고 인사하러 오겠다는 딸의 말에
저는 집 말고 그냥 밖에서 보자고 했어요. 아무래도 집은 너무 누추하고 볼품없어서요. 그랬더니 딸이 제 속내를 눈치챈 건지 왜 밖에서 보냐고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부모님한테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소개해주는 거니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요. 그래도 집보다는 밖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딸이 정말 화를 낼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날부터 미리 갈비 재워두고 닭도 크고 실한 걸로 2마리 사놓고 장도 다 봐놨어요. 이것저것 바쁘게 준비를 했죠. 딸이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니 귀하게 대접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토요일 새벽부터 일어나 바쁘게 음식 준비를 했어요. 갈비에 잡채, 삼계탕, 전, 나물무침에 도라지도 무치고 전복도 굽고 게장까지 간장이랑 양념 미리 담궈놨다가 예쁘게 접시에 내놨어요. 혹시 부족할까 싶어 굴비도 구웠고요. 제 딴은 진짜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부족함 없이 보이려고요. 남편은 토요일에 미리 일을 빼려고 얘기해놨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꼬였다고 오후 4시에나 퇴근하고 집에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혼자서 어떻게 다 준비하나 눈앞이 캄캄했는데 다행히 주말에도 공부하느라 바쁜 작은아들이 새벽부터 엄마 고생한다고 부엌 나와서 이것저것 도와줘서 큰 어려움 없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후 5시쯤 돼서 딸이랑 딸이 만나고 있다는 남자친구가 집에 왔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몸도 왜소했지만 그래도 인상이 좋더라고요. 선해 보이고 착한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웃으며 반갑게 맞아줬어요. 근데 딸 남자친구가 신발을 벗으면서 좀 머뭇머뭇 거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일하고 바로 오느라 빈손으로 왔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괜찮다고는 했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우리 애를 정말 많이 좋아한다면 여자친구 집에 처음으로 인사 오는데 아무리 일하고 바로 왔다고 해도 빈손으로 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뭘 사오고 안 사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성의와 예의의 문제잖아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하자 싶었죠. 딸도 별로 표정이 안 좋았어요. 인상을 팍 찡그리는데 애 보면서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몰래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딸이랑 딸 남자친구가 같이 집에 들어왔죠. 딸 남자친구가 집안 곳곳을 눈에 띄게 여기저기 훑어보더라고요. 누추한 집의 모습에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저희 딴엔 인사 온다고 청소도 미리 깨끗하게 해놨었는데 아무래도 집 자체가 그리 좋은 집이 아니니 부족함이 많아 보였겠죠. 괜히 민망해서 집이 누추하자고 편히 앉으라고 거실에 자리를 안내해줬어요. 그랬더니 딸 남자친구가 네, 조금 누추하긴 하네요. 라고 말하며 허허 하고 웃더니 그래도 밥만 먹고 갈 거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너무 솔직하고 직설적인 말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원래 가식없고 숨김이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하나씩 접시에 담아 남편부터 딸 아들까지 온 가족이 나르는데 딸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와, 아버님이랑 남동생도 같이 음식 차리시는 거예요? 혼자만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남편과 아들을 보며 놀란 듯 얘기하는데 기분이 점점 불쾌해졌어요. 네, 우리 집은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음식하고 그래요. 그래도 내색 않고 웃으며 대답해줬어요. 와, 정말 신기한 집이네요. 그랬더니 딸 남자친구가 껄껄 웃으며 신기하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영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머리가 복잡했죠. 슬쩍 다른 가족들 표정을 살펴보니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저런 놈이 있나 싶은 눈으로 딸 남자친구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애써 불편한 마음을 삼키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딸 남자친구가 저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나 남편은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그런 질문이었어요. 아직 대학생인 아들은 졸업하면 뭘 할 예정인지, 뭐 그런 것도 묻더군요. 아,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인지, 혹시 불편하거나 아픈 곳은 없는지도 물었어요.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질문이었어요. 그 친구가 좋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질문들이 어째 하나같이 우리가 일 안 하고 자기한테 손 벌리면 어떻게 하나, 이 집안 식구들이 자기한테 빌붙으면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 역시 불쾌했는지 딸 남자친구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몸이 따라줄 때까지는 계속 일을 할 생각이고, 그건 우리 집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둘 다 계속 일을 할 거니 행여라도 우리 노후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둘이 알아서 잘 살 거니까 걱정 말라고요. 그랬더니 딸 남자친구가 감탄을 하며 훌륭하시네요. 맞아요. 사람은 일을 해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데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이놈 대체 뭐 하는 놈이지?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제 남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본인에 대해 소개했어요. 현재 본인은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고 강남에 본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도 한 채 있다더라고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시라고.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집은 평창동에 있다고도 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감이 뚝뚝 묻어나더라고요. 제 딸 고생시킬 마음 없고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 있다고. 집도 아내 가정가구 다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애는 그냥 몸만 오면 된다고. 그러니 우리 딸과 올해 안에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차마 좋다는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보면서 물었어요. 이 친구와 같은 생각이냐고요. 그랬더니 말없이 앉아있던 딸이 고민 끝에 그렇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니 믿어달라고 말했어요. 그 짧은 찰나에 남편과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어쩔 수 없다는 걸 직감하고 체념한 눈이었죠. 남편은 둘이 서로 좋고 그러면 뜻대로 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딸 남자친구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하고 바로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딸의 남자친구는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은 후 이만 가보겠다고 집을 나섰고 딸이 차 타는 것만 보고 오겠다며 같이 나갔어요. 저 남편 그리고 작은 아들은 배웅을 한 후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저놈 우리 누나 마음고생 시킬 것 같은데. 다들 말없이 앉아 있는데 작은 아들이 정적을 깨고 말했어요. 저도 남편도 그 말에 동의했지만 속내를 그대로 다 내색할 순 없었어요. 네 누나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서로 좋다는데 그거면 됐다. 남편 역시 속이 쓰린지 체념한 듯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상위에 차려져 있던 음식 접시를 하나둘 치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보고는 심란할 테니 이만 방에 가서 쉬라고, 음식 준비한다고 고생했으니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제 등을 떠밀었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안방에 들어와 한숨 돌리며 침대 위에 앉아 있는데 배웅 나갔던 딸이 집에 왔는지 안방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 눈치를 살피며 어땠냐고, 마음에 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한숨이 푹 나왔어요. 제 생각엔 영 아닌 것 같은데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민 끝에 그 남자랑 꼭 결혼을 해야겠냐고 물었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대학 시절부터 만나온 첫사랑이라고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분명 단점도 많은 사람이지만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다만 워낙 곱게 자란 사람이라 어른을 대하는 게 좀 서툰 거라고. 본인도 긴장해서 아무 말이나 한 것 같다고 미안하고 민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애를 두둔하는 딸의 말에 제가 무슨 말을 하던 막을 수 없겠다 싶었어요. 이미 저렇게나 좋아한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안 된다고 하나 싶었죠. 부모라고 이날 이때까지 뭐 하나 해준 것도 제대로 없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애가 좋아한다는 사람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딸한테 안다고,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괜찮다고 엄마랑 아빠는 네 결혼 찬성이라고 대답해줬어요. 그러니까 그제야 우리 딸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 내심 속으로 혼자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2주 후 딸은 남자 쪽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예상보다 일찍 집에 들어와서는 주말 내내 방에 틀어박혀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걱정했는데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인사 간다고 너무 긴장했었나 봐. 갔다 오니까 온몸에 힘이 쫙 풀리고 내내 잠만 오더라고.
완전 뻗었어. 딸의 밝은 표정을 보니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어 안심이 됐어요. 그렇게 가족들 모두 회사랑 학교를 보내고 저도 아침 10시에 식당에 출근했어요. 그날따라 평소보다 손님도 많고 사람이 더 붐비더군요. 출근하자마자 정신없이 주문이며 서빙이며 테이블 정리까지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너무 바쁜 데다가 식당은 이미 만석이고 가게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까지 있어서 하나씩 순서표를 나눠주면서 공책에 오신 순서대로 인원수랑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며 빈자리가 나는 대로 테이블 깨끗이 치워서 새로 준비해주고 순서대로 안내한 후 주문받고 그랬죠. 그때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 9명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저기요, 아줌마. 저를 보며 이리 와보라는 듯 손짓하더라고요. 손님이구나 싶어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한 뒤 지금 식당에 빈자리가 없어서 기다려야 한다고 순서표를 건네주면서 공책에 이름이랑 인원을 적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차례가 되면 불러드리겠다고요. 그랬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제 가슴 쪽에 달린 명찰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기분이 상한 듯 말했어요. 다리 아파 죽겠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손님 많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무례한 언사에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하지만 이런 손님도 덜어 있어서 티내지 않고 웃으며 친절하게 다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빈자리가 없어서요. 그래도 점심시간이라 회전이 빠른 편이니 그렇게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될 겁니다. 여기 이름이랑 인원수만 좀 적어주세요. 아줌마. 아줌마가 뭔데 적으라 말아야?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볼펜을 나보고 쓰라고? 내가 불러줄 테니까 아줌마가 적어. 그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많은 진상을 겪어봤지만 이런 사람은 또 처음이었어요.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손님이니 참자 맞춰주자 생각하고 불러주신 대로 대신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재밌는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더라고요.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부탁하고 호출벨이 울리길래 그쪽 테이블로 갔죠. 다른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계속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아까 무례하게 굴던 여자 일행이 순서가 되자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를 한 번 더 깔끔하게 닦아주는데 아까 그 여자가 절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더니 이게 조금이야? 남의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게 두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빈자리가 나오자마자 최대한 빨리 안내드렸던 건데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했네요. 그럼 주문 받겠습니다. 여자와 그 일행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주문을 했어요. 근데 사람 수는 4명인데 메뉴를 2인분만 시키고 공깃밥 2개를 추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자기들은 오래 기다렸으니 음료수 정도는 서비스로 달라고 했어요. 곤란했어요. 100번 양보해서 음료수 서비스야 하나 정도 챙겨줄 수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수대로 주문하는 게 원칙인데 2인분만 시키고 밥을 추가하니까요. 그래서 사람 수대로 주문해야 된다고 했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여기 이 둘은 이미 밥 먹고 와서 배가 부른데 어떻게 주문을 해? 배도 안 고픈데 억지로 시켜 먹으라는 소리야? 이거 아주 배짱 장사네. 원칙상 사람 수대로 주문을 해야 한다고 설명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손님이었어요. 벽이랑 말해도 이것보다는 덜 답답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가서 따로 말씀드렸더니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더군요. 자기도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피곤하게 구는 진상 같다고요.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주문을 받아줬어요. 서비스도 안 주면 또 난리 피울 것 같아서 제 일당에서 까라고 하고 음료수를 꺼냈어요. 사장님은 됐다면서 뭐 저런 아줌마가 있냐고 궁시렁거렸지만 얼른 보내자 싶어 콜라 한 병을 서비스라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넷인데 한 병만 주는 거냐고 한 병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리고 우린 콜라 같은 거 안 마셔요. 그러니까 콜라 말고 사이다로 줘요. 목구멍까지 욕이 올라왔지만 참자고 제 자신을 달래며 두말 없이 사이다 2병을 갖다 줬어요. 기대도 안 했지만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물을 갖다 줬는데 호출벨이 울리더라고요. 그 여자 테이블이었어요.
또 뭐지 싶어 가보니까 메뉴는 언제 나오냐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대체 뭐 한다고 손님을 자꾸 기다리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5분 내로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여자가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싸구려 음식 먹기 싫다고 했잖아. 이런 것도 기다려야 한다니. 표독스럽게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그 자리를 떴어요. 곧이어 주방에서 음식이 나왔고 팔팔 끓는 음식과 반찬들을 쟁반에 담은 후 테이블로 들고 갔어요. 그리고 반찬을 순서대로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마지막으로 큰 뚝배기 그릇을 상에 내려놓으려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제 팔을 세게 툭 쳤어요. 그 바람에 국물이 넘쳐 제 팔 위로 쏟아졌고 그 여자 옷에도 몇 방울 튀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너무 놀랐고 뜨거운 국물에 데인 팔은 뜨겁다 못해 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파 죽겠더라고요. 야, 너 뭐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그리고 그 여자가 저에게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어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픈 와중에도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이거 대체 어떻게 할 거야?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라도 물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세탁비를 준대. 세탁해도 이거 원상복구 안 되면 어쩔 건데. 제가 거듭 사과를 하자 갑자기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줌마, 진짜 죄송해? 그러면 세탁비는 됐으니까 무릎이라도 꿇어봐. 여자의 말에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더라고요. 진짜 죄송하면 당장 무릎 꿇어보라고! 여자는 가만히 서 있던 저를 보고 다시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질렀어요. 여자의 말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다 이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카운터에 있던 사장님이 제가 있던 테이블로 달려왔어요. 아유,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네요. 저희가 다 보상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화 푸세요. 보상? 아저씨, 보상 말고 무릎 꿇으라니까? 보상은 필요 없어. 난 이 아줌마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은 거라고. 그럼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너그럽게 넘어가 주세요. 참. 그러면 아저씨가 무릎 꿇을래요? 그래요? 여자의 말에 저는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 앞에 서서 저를 보호하며 저 대신 허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장님을 무릎까지 꿇게 만들 수는 없었어.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사장님의 눈치를 무시하고 그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더러운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죽고 싶은 모멸감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수근거리며 웅성거리는 다른 손님들의 말이 들렸지만 다 모른 척했어요. 그래, 이제야 마음에 드네. 어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주제에 건방지게.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인 후 일어서서 곧장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주방 언니가 놀라서 팔 좀 보자고 제 팔을 가져가는데도 흐르는 찬물에 빨갛게 부어오르는 팔과 이미 팔 위에 굳어버린 국물을 씻어내고 얼음주머니를 만들어 냉찜질을 해주는데도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너무 쓰라리고 아팠거든요. 돈 몇 푼 벌겠다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괴로웠죠. 애써 감정을 누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주방에 들어왔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그랬어? 좀 괜찮아? 사장님의 말에 생각보다는 많이 안 아프다고 괜찮다고 사장님을 안심시켰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늘은 그냥 먼저 퇴근하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좀 쉬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퇴근을 한다 해도 쉬지 못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릴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은 그런 저에게 편한 대로 하라며 힘들면 언제든 가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가자 같이 홀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줄줄이 들어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됐어요. 그렇게 주방에서 있다가 대충 추스르고 다시 홀로 나왔는데 이제 막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일행들이 보였어요. 제가 홀로 나오자 힐끔거리며 절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못 본 척했어요.
근데 계산대 앞에 선 그 여자가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보며 손짓하더라고요. 이리로 와보라는 듯이요. 또 뭐가 남았나 싶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긴요. 개진상이죠.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그냥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여유있게 웃으면서 나 지훈이 엄마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대로 인지되기까지 몇 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이 결혼하고 싶다던 남자 이름이 왜 이 여자 입에서 나올까 의아했죠. 그쪽은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던 애 엄마죠? 반가워요. 우리 얘기 좀 하죠. 이 기분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황당하고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의아하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그 여자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애가 철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무슨 소꿉장난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사실 결혼도 집안끼리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건데 그쪽 집이랑 우리 집이랑 어디 가당키나 해요? 평생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손님이 무릎 꿇으라고 하면 무릎도 꿇었을 거고 그래서 신분 상승하고 싶은 욕심 있을 거 아는데 제발 우리 아들은 그 욕심에서 좀 빼주세요. 나는 앞으로도 그쪽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쪽도 오늘 일로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집안 사이의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깨달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또 결혼이니 뭐니 해서 내가 이런 거지 같은 가게에 다시 또 안 찾아오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 여자는 그 말을 하고는 이제 더는 볼 일 없다는 듯 계산대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아, 이건 병원비예요. 아까 보니까 팔 많이 아플 것 같던데. 그리고는 한 번 더 뒤돌아 저를 슬쩍 한번 보더니 계산대 위에 수표 한 장을 올려놓고는 본인 일행들과 같이 가게를 나섰죠.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도 두고두고 기억나겠죠. 계산대 위에 올려진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보니 욕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이만 가보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 바로 퇴근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너 회사는 어쩌고 집에 벌써 왔어. 오늘 일을 알게 되면 애가 상처받을까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근데 딸이 저를 보고는 화난 표정으로 다가와 빨갛게 부어오른 제 팔을 들었어요. 박지윤 엄마 만났지. 다 들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딸은 이미 제가 본인 남자친구 엄마를 만난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런 거. 걔 엄마가 아까 전화 왔었어. 엄마 일하는 식당에 찾아갔다는 얘기 나 다 들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 있었는지 빨리 말해, 엄마. 나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저를 재촉하는 딸 때문에 저는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다 털어놨어요. 제 얘기가 끝나자 딸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냐며 엄마는 왜 바보같이 그걸 참고 있었냐고 소리치는데 처음이었어요. 우리 애가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건요. 그래서 다 괜찮다고 널 위해서라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참을 수 있다고 했더니 더는 그놈 안 만날 거라고 결혼이고 뭐고 그냥 헤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런 짓 한 사람 아들이랑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절대 못 산다고요. 딸과 부둥켜 안고 참 많이 울었어요. 알고 보니 딸이 남자 쪽 집에 인사를 갔을 때도 아무것도 음식 준비한 게 없더래요. 남자 쪽 아빠도 없었고 엄마만 있었는데 깜빡했다 그러면서 중국 음식을 시켜줬다네요. 그래서 딸도 많이 혼란스러웠대요. 우리 집은 남자친구 온다고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줬는데 자기는 대체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요. 근데도 처음 사귄 남자다 보니 딱 안 끊어졌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족들이 알면 속상할까봐 따로 내색을 안 했다네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한테 마음 열고 가족처럼 대해줄 거라는 헛된 믿음이 있었대요. 자기가 너무 바보 같았다고. 나 때문에 엄마까지 그런 수모를 당했다며 애처럼 우는데 그렇게 별로인 집이랑 결혼 전에 이렇게 깨져서 천만 다행이다 싶었어요. 조상신이 도왔다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 딸은 그 남자애와 정말 바로 헤어졌어요.
그 남자애가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울고 빌며 아주 난리가 났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내 딸이 저렇게 독했나 싶게 바로 단칼에 끊어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정말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이미 결혼을 했어요. 사실 준비하던 아들이 3번의 시험 끝에 시험에 붙어서 검사가 됐는데 집안 좋고 참한 아가씨 소개로 만나 딸보다 먼저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혼식에서 아들 선배가 우리 딸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소개로 그 선배와 1년 정도 연애를 한 후 바로 결혼을 했어요. 성품이 반듯하고 올곧은 게 저나 남편은 보자마자 대본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깨도 듬직하고 키도 어찌나 훤칠한지 잘생겼어요. 보자마자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아직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전에 살던 집은 애들이 제발 좋은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사정사정해서 팔아버리고 애들 덕에 평생 팔자리도 없을 것 같은 고급 아파트에서 살게 됐지만 집에서 애들이 주는 용돈 받고 노는 건 저희 부부 성격상 못하겠더라고요. 좀이 쑤신달까. 그래서 둘이서 달에 생활비 정도는 벌면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던 원수도 갚았어요.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저한테 수모를 줬던 여자랑 그 여자 아들이었어요. 둘이 찾아와서는 제 말 사정 좀 봐달라고 빌더라고요. 그 남자애가 비리를 저질러서 고발됐다나? 근데 그 사건이 우리 아들한테 배당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 얘기라 자세히는 말 못하고 사안이 크다고만 하던데. 무튼 그 여자가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찾아와서 울며 빌길래 주방에 있던 바가지에 물을 잔뜩 떠서 그 둘한테 휙 부어버렸어요. 무슨 염치로 여기에 낯짝을 들이미냐고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펄펄 끓는 물을 붓겠다고 지랄했더니 이젠 안 찾아와요.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요.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아주 속이 후련했네요. 그럼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